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도 여러분들은 요즘 이 코로나19 규정을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키지 않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당국에서의 단속이 지금 상당히 심하다는 그러한 이제 뉴스입니다.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당국이 코로나19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많이 벌이면서 또 적발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 캘오샤가 단속을 벌여서 네. 최근 상당수 업체들이 코로나19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어허. 가장 최근에는 특히 이곳 LA 지역의 한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네. 캘오샤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벌금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적발된 업체가 어디예요? 네, 바로 오버힐 팜스와 어허. 또 잡솔스 노스 아메리카 삽니다. 네. 오버힐 팜스는 그 프로즌 푸드, 어허. 냉동식품 제조업체고요. 네. LA 다운타운에서 약간 동남부 버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그 잡솔스 노스 아메리카는 고용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잡소스가 오버힐 팜스에 임시 고용돼 관련된 걸 맡아왔는데요. 이 두 업체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앞서서 이 벌금 규모가 아주 엄청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돼요? 각각 어허. 20만 달러 이상씩 와.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아. 오버힐 팜스가 22만 2,075달러였고요. 또 잡솔스가 21만 4,080달러 벌금 부과받았습니다. 네. 이건 다 이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 오버힐 팜스의 경우엔 코로나19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도 이번에 함께 적발돼서 여기에 대한 벌금도 따로 나왔는데요. 그건 14,450달러였습니다. 근데 뭐 이 두 업체는 상습적으로 조금 뭐랄까 규정을 위반을 여러 번 해온 걸로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번 받은 벌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 두 아. 업체는 사고로 직원이 다치면서 벌금을 부과받았었습니다. 네. 당시 두 개 공장에서 각각 직원 한 명씩 그 컨베이어 장치에 손이 끼었는데요. 네. 이걸로 오버힐 팜스는 2016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10만 3,780달러 벌금 부과받았었고요. 네. 잡소스는 당시 2만 9,700달러 벌금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20만 달러 이상씩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는데 위반 내용은 뭐예요? 위반한 규정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허. barrier, 이 가림막 그 설치하려는 어떠한 단계도 밟지 않았고요. 아하. 직원들이 서로 그 6피트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그 절차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 코로나19 감염에 있어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버힐 팜스에선 20건 넘는 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은 숨졌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나와 있나요? 네, 캘오샤는 직원 수백 명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이건 규정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기엔 규정 자체가 미비했고요. 네. 이 여기 직원들이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그 타임카드 찍는데요. 그렇죠.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장갑과 코트 같은 걸 넣어두는 카트 쪽, 어허. 휴게실, 컨베이어 라인, 포장하는 쪽, 이런 쪽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두 개의 시설에서 오버팜스 이 직원 330명, 잡소스 직원 60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시설에서도 오버힐 팜스 직원 80명, 잡소스 직원 40명 이렇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나 보호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직원 중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네네. 만일에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고용주는 조사를 해야 하는 게 규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터에서 코로나19 사례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고용주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추가적인 보호 방침을 마련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게 관련 케이스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그 심각한 감염 사례나 사망에 대해서 칼 오샤 이쪽에 보고도 해야 하고요. 하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원들한테 알리는 거겠죠. 네, 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카운티 보건국에도 보고해야 하고요. 네. 뭐 이 오버힐 팜스와 잡소스가 이번에 걸리긴 했는데 그 전에도 위반으로 지금 적발된 것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 캘 오샤가 어제 그 한 케이스에 관해 발표했지만요. 네. 지난주에는 적발된 여러 업체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캘 오샤는 지난 4일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서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역시 직원들을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적발된 곳은 어디고 또 무엇을 위반해서 적발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때는 11개 업체인 만큼 그 업종도 다양합니다. 네. 뭐 농업, 푸드 프로세싱, 그러니까 식품 제조, 그렇죠. 헬스케어, 밋 패킹, 육류 포장, 그리고 리테일, 소매업까지. 네. 이 11개 가운데 과반인 6곳이 농업 관련 비즈니스였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벌금을 받은 곳은 몬트레이 파크에 위치한 식품 가공업체 DL 폴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역시 그 오버힐 그 팜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실패했고요. 이 프로세싱 하는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6피트 공간,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플렉시 글래스라는 가림막 아니면 네. 그 외에 다른 가림막조차 설치되지 않았고요. 그런가 하면 버클리에 위치한 서터베이 메디컬 파운데이션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요. 네. 조사해 보니까 고용주 이 코로나19와 같은 에어본 그 공기 전파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할 때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에어로솔 트랜스미셔블 디지즈 ATD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아하. 이걸 준수하지 않아서 적발됐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식품 제조업체 유니콜 파트너스라는 곳도 걸렸습니다. 네. 여기엔 이제 고객들이 오는데 그 직원과 고객 사이에 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감염 증상이 있는 그런 직원과 또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면서 다른 규정 위반도 함께 걸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런 폭염 속에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보면은 대체로 위반한 규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가 거리두기 아니면은 가림막 설치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고 이런 위반 업체들에게 벌금은 어느 정도나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11개 업체 같은 경우 적게는 2,025달러에서 네. 많게는 51,190달러 이 네. 사이였습니다. 그 DL 폴출이라는 곳에서 11개 중에선 가장 큰 51,190달러 벌금 부과받았고요. 환자 이송 기준 어겼다는 이 서터 이스트베이 메디컬 파운데이션에선 6,750달러 벌금 받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유니콜 파트너스의 경우 5,850달러 벌금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발표된 LA 지역의 오버힐 팜스, 그리고 잡소스, 거기에 벌금 20만 달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요. 네. 그래도 요즘처럼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뭐 그럼요. 몇천 달러, 몇만 달러 이거 고용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돈 몇백 달러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자, 우리 한인 업주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국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이겠죠.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사실 당국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버힐 팜스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8일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네.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서야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뿐입니다. 네. 캘 오샤는 지난 7월에만 코로나19 규정과 관련한 이슈를 규정하고 수정하는데 거의 8,000차례 가까이 사업체 방문했다 밝혔고요. 아하. 또 40만 개 비즈니스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아울리치, 교육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무역협회, 고용주단체, 고용주,
노동자 등과 이메일 아니면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거를 통해서 노력을 했다 하고요. 네. 이렇게 이미 할 만큼 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앞으로도 당연히 관련 단속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요즘 그 직장 내 전파가 굉장히 위험해졌다며 당국이 계속 이 부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텔 오샤의 더그 파커 청장은 고용주들이 직장 내 환경과 규정을 평가하고 또 일터에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침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직장 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전해드린 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또 가림막 설치였죠.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게 업체에서는 꼭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위생 관련 물품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스크 대표적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직접 제공해도 되고 직접 제공을 못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돈을 보조해주면 됩니다. 네. 또 손 씻을 수 있게 비누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손 씻고 뭐 이렇게 위생 철저히 지킬 수 있게 그 시간도 줘야 합니다. 네. 직장 내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 그 조사하는 것 잊지 말고 꼭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야 하겠습니다. 네. 만약 직원들 중에 일하다가 회사가 이런 규정 잘 안 따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텔 오샤 쪽에 전화해서 그 불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